자, 선동열 스트라우. 레프트. 기아 타이거즈의 SK 와이번스의 5차전의 대단원의 막을 올리 2009년 잠실 야구장.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2연패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팀을 구한 것은 바로 이용규였다. 이날 이용규의 모습에서 팬들이 떠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재박이었다. 우리나라 야구사에서 아마 평생 기억될 그 개구리 번트가 저도 가장 기억이 나요. 뭐니 해도 뭐 82년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아니겠어요? 8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뭐 개구리 점프 뭐 스키즈 했다는 얘기인데 27년 전 바로 그곳. 일본을 상대로 극적인 동점 안타를 만들어냈고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였다. 위기의 순간에 재치 있는 플레이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최고의 유격수로 단숨에 등극한 김재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레전드라 부르는 이유다. 1982년 잠실 야구장에 3만 명이 모인 것은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인 한일전을 보기 위해서였다. 한국은 야구의 강호 미국과 대만 등을 이기고 일본과 공동 선두를 달리며 마지막 결승전을 남겨놓은 상황. 제가 마운드에서 처음 감격에서 눈물을 흘렸던 게 82년 세계 야구 선수권대가 아닌가. 그때 일본하고 오면서 결승전에 뭐 한일전이라 그리고 저희가 국가대표 쭉 있으면서 한일전 하게 되면 또 남달리 그 선수들하고 또 이런 미팅을 자주 갖고 어떻게든 한일전은 우리는 이겨야 된다. 다른 데는 지더라도 꼭 승리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경기였다. 투수 선동열이 고군분투했으나 일본에게 2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 초반에 제가 2실점을 한 다음에도 더 이상 점수를 안 주면은 우리가 언제든 반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8회 말 심재원의 안타와 김정수의 2루타로 1점을 따라잡고 희생 번트로 주자를 3루까지 보내는 데 성공한 한국.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다음 타자로 김재박이 올라왔다. 그때 수비 위치를 딱 보니까 3루수도 많이 앞에 안 들어와 있고 중간 수비를 하고 있고 이거 본드에 대한 이런 수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기습을 되면 좋은 기회다. 이런 이제 혼자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순간 김재박은 개구리처럼 홀짝 뛰어 번트를 성공. 기적같이 2대2 동점을 만들며 상황을 대반전시켰다. 김재박의 뛰어난 재치가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영화로 만들어도 그런 극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머릿속에 또렷한 그림으로 남아있어요. HD로 남아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건 진짜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당시 김정수 선수가 3루 주자였었는데 스타트가 늦었어요. 굉장히 스키즈인데. 근데 스타트가 늦었던 것이 덕을 본 것이 3루 주자가 스타트가 늦으니까 1번의 3루수도 같이 DC가 늦었어,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결과가 좋게 이루어졌는데 홈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의 흐름을 확 한순간에 바꿔놓는 힘이 되는데 때로는 그런 번트가 경기의 흐름을 또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야말로 반전이었잖아요. 승리의 여신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고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영광까지 얻게 되었다. 이날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극적인 동점 안타를 만들어낸 김재박이었다. 한국의 이해창 주장에게 임광정 조직위원장이 우승배와 금메달을 수여하겠습니다. 대회 후에도 김재박의 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가 감독의 지시를 잘못 해석해 나온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왼쪽 손으로 한 거는 가짜고 오른쪽 손으로 한 게 진짜인데 김재박이가 이제 착각을 한 거죠. 물론 감독님이 사인을 안 냈다고 얘기했으니까 본드를 댔으니까 사인이 미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본드를 기습을 대려고 마음을 먹기 때문에 그러면 볼이 안 빼고 내가 바로 딱 기습을 대고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답이 나올런지 그거는 또 그것도 궁금했었고 그때는. 어쨌든 그런 공을 스키즈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김재박 감독 아니었으면 그 당시 김재박 선수의 센스 아니었으면 힘들었어요. 그건. 타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눈과 손, 아이 핸드 코디네이션이라는 표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들어서 돼야 되는. 근데 그렇게 빠지는 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김재박이라는 선수가 그 능력이 공을 파악해서 배스를 맞춰대는 능력이 탁월했는가. 그 선수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 모든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 같아요. 그만큼 김재박의 개구리 번트는 지금까지도 야구 팬들에게 최고의 순간으로 남아있다. 타고난 감각과 센스를 보여준 김재박.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까지 이름을 알린 대한민국 최고의 유격수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버려진 선수였다. 국민학교 한 3, 4학년 무렵에 이제 동네 야구를 시작했죠. 동네에서 야구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야구를 한번 시켜보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었는가 봐요. 어린 시절 곧잘 야구를 잘했던 김재박. 아버지의 권유로 야구를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중학교 가니까 이제 몸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팀에서 제일 작았으니까요. 한 25명이 있으면 제일 끝에 제일 작은 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발도 그 정도 순위였어요. 20메디. 야구 명문 경북중학교에 들어갔지만 또래보다 왜소한 신체 조건 때문에 장래성이 불투명한 선수로 낙인 찍혔다. 저하고 같이 대구 경북중학교에 있다가 경북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었는데 김재박 감독이 힘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플레이에 어떤 파워가 실리질 않았으니까 경북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경북고등학교에서 이제 안 받아주니까 그럼 난 경북고등학교 안 가면 서울 가서 야구 가겠다. 여기서 야구를 포기할 순 없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 시리에 빠져있던 그를 구제해준 곳은 바로 대광고등학교였다. 창단팀이라 이제 선수가 워낙 좀 부족하니까 그진 끝다발이로 제가 대강에 이제 그 창단팀 멤버로 이제 됐죠. 워낙 발도 느리고 작고 이러니까. 양교 대강고등학교 감독도 해병대 출신이고 배재고등학교 감독도 해병대 출신이라 아주 연습 게임도 자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활약이 두드러지진 않았고. 야구는 예쁘게 잘했지만은 체력적으로 조금 외소해서 조금 그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야구 실력이 없지 않았던 김재박. 그러나 열악한 신체 조건이 늘 문제였다. 김재박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단 한 개의 홈런도 단 한 개의 도루도 기록하지 못했다. 이런 그의 개인 성적과는 반대로 대광고등학교는 각종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승승장구했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야구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버려진 선수였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할 당시는 사실 야구를 포기해야 될 시기까지 왔었어요. 또 그런 시련이 또 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 스카우트 다 제의받고 이제 선수들 다 가고 오는데 또 저는 그 당시에 스카웃이 안 돼가지고 또 그냥 그 학교에서 연습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그래도 고등학교 나오고 운동을 하면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때는 대학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한 선수는 거의 다 이렇게 수용을 해줬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김재박 선수가 그때는 키가 그렇게 크질 않아가지고 작아서 고등학교 때.
그의 야구 인생은 칠흑같이 암담하기만 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 돌파구를 찾아 고향 대구로 향했다. 열착한에서 이제 통해서 내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꼭 내가 잡아서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대표가 돼야 된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새롭게 각오를 다지게 된 그는 배성서 감독을 만나 혹독한 훈련과 피나는 노력을 하며 뒤늦게 체력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도 막 많이 시키니까 선수들이 막 모여가지고 도망도 막 한번 다니고 그래가지고 또 잡혀와가지고 얻어맞고 훈련 뭐 기합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해 뜨고 나와서 해질 때까지 감독을 보고 가야 될 정도로 훈련 양 자체가 많았어요. 그 김재혁 선수는 말하면 꼭 지키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잘 따라줬어요. 그리고 훈련하고 나면 체조 선수들이 있는데 걔들하고 또 같이 어울려서 놀고 체조 같이 하고. 내가 부족한 게 발이 느린 거, 이제 체력이 약한 거, 이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영대 육상하는 애들 연습할 때 같이 가서 좀 축복하는 그 자세라든가 기본기를 그때 가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뛰는 자세를. 더 이상 왜소한 몸 때문에 버려진 선수가 되고 싶지 않았다. 체조 선수들을 통해서 유연성을 길렀고 육상 선수들을 통해서 빠른 발과 순발력을 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강해지고 빨라졌다. 1년 후 환골탈태한 김재박은 세상이 부러워할 제주꾼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체력 훈련을 하다 보니까 2학년 되다 보니까 타격이 외야로 쭉쭉 뻗기 시작하더라고. 실제 보면 몸이 상당히 그 근육질로 바뀌면서 그 김재박 감독이 원래는 재치 있는 선수였었기 때문에 파워를 겸비하면서 일치월장하면서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야구 인생 처음으로 영광의 순간이 찾아왔다. 추계리그 2연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대학교 3학년에 MVP까지 받게 된 것. 드디어 야구 선수 김재박의 존재감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 우승을 이제 딱 하고 나니까 뭐 당연히 옛날 생각도 나고 뭐 너무 진짜 그 순간은 진짜 뭐 잊을 수 없는 선수들하고 이제 잘 노력하고 팀워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게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기량을 키우기 위해서 뭐 스윙을 방망이를 쥐고 스윙을 하고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 수비 훈련하고 이게 개인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라나는 선수들에게 가장 교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김재박 같은 그런 선수가 한 훈련이 아니겠느냐. 느린 발을 빠르게 했을 때는 어떤 고통이 뒤따랐겠어요. 외적인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는 얘기거든요.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원했던 태극마크까지 달게 된다. 야구를 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 고향으로 내려올 때 다짐했던 국가대표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다. 김재박 감독이 뭐 대표팀 시절에는 내야 쇼스탑으로 갔지만은 대표팀 시절에 피차도였어요. 이제 호주전에 저희가 3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선희, 강용수, 김호중 뭐 이런 대투수들이 그냥 줄비하게 있을 때인데 근데 그분들이 던지는데 3점을 줬어 초반에. 그래가지고 투수들이 난조가 됐어. 그냥 만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컨트롤이 없으니까 컨트롤 있는 선수를 시작했는데 김재박 선수가 배팅볼을 잘 던졌어요. 그래서 컨트롤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재박을 투입을 했어요.
던졌죠. 던졌는데 뭐 하여튼 점수를 안 주고 8회까지만 제가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1점 남으면서 4대3으로 이제 역전이 됐어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김재박은 처음 국가대표로 출전해 타자뿐만 아니라 투수로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다재다능함을 보여준다. 받아주는 이 하나 없이 소외됐던 야구 선수 김재박. 그러나 대학을 졸업할 시기에는 생애 처음으로 실업 야구팀에 스카우트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한다. 그 이상하게 고등학교 창단 가고 대학 창단 가고 또 77년도 이제 한국화장품이 또 창단이 또 돼가지고 거기 이제 스카웃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정말 스카웃이 돼서 이제 간 거죠. 이제 처음으로. 그는 매 경기마다 뛰어난 수비 능력뿐만 아니라 빠른 발과 뛰어난 센스까지 보여주는 선수였다. 공, 수, 주에 모두 능했던 그는 팀에서 주춧돌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최고의 유격수로 성장했다. 실업 야구에 데뷔한 그해 야구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맞이하는 김재박. 한 해를 결산하는 종합시상식에서 전무후무한 7관왕에 오른 것이다. 최고 야구 스타의 탄생이었다. 이번에 이대호 선수가 6관왕 7관왕 했죠? 그 도루만 빼고. 얘는 도루까지 다, 김재박 선수 도루까지 다 합치면서 따라갈 선수가 없을 정도였었으니까. 아니, 미국 농구 마이클 조던이 천재잖아요. 한국의 김재박은 천재였어요. 7관왕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도루왕도 하지, 홈런왕도 하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했으니까 천재지. MVP까지 차지해서 그때 당시에 MVP는 그 오토바이가 부상으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김재박 감독이 이제 저희들은 격리단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도 막 그 김재박 감독이 7관왕 하는 바람에 오히려 한국 화장품이 꼭 우승팀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운동장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그런 광경을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새 한국 야구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급부상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서 세계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슈퍼월드컵 세계 야구대회 결승전, 미국을 5대4로 따돌리며 대한민국이 우승을 거머쥔 최고의 순간, 그 중심에 김재박이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야구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주역이었다. 그때 타율을 기억하세요? 그 세계대회 때? 세계대회 때 한 3할 4푼?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4할 2푼. 4할? 네, 54타수 24만 타. 4할 2푼? 네. 난 한 3할 한 8푼 되나 생각했는데 4할 2푼이나 됐어요. 그때 또 리딩이 있다. 그때도 타고 최다 안타상 타고 도루상 하고 그때 상관왕을 하고 세계대회 가서. 그 얘기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세계의 막강한 선수들을 상대로 타격 3관왕을 차지하며 대형 스타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야말로 세계에서도 최고의 야구 선수로 자리매김한 것. 그는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금이 환영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수였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김재박 선수를 롯데 오리온스 일본의 프로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김재박에 대한 그 프로를 잘 몰랐기 때문에 못 갔지. 아마 지금 그 정도 했으면 아마 대단한. 지금 뭐 박찬호 선수 능가하면 능가했지 지질 않았을 겁니다. 이젠 세계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 김재박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지만 일본 진출은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선정성으로 허리가 좀 이렇게 빠져 있어요. 군 이제 면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한국 화장품 가서 야구 잘하고 이러니까 나를 이제 조사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사가 나온 거죠. 어느 날 이제 집에 이제 있는데 새벽에 군인들이 와서 나를 이제 데려가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 군 면제를 다시 취소시키고
군 이제 가게 돼가지고 이제 공문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육군 야구팀이 있었는데 이제 육군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육군을 안 가고 공군을 가게 됐죠. 군대에서조차 원했던 선수 김재박. 군대에서 뛴다고 그의 실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선수층이 얇았던 성문은 모든 것을 김재박에게 맡겼고 그들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만능 선수로서의 면모를 더욱 발휘해 최고의 기량으로 그는 팀을 우승까지 이끌었다. 버려진 선수에서 세계가 탐내는 선수로 급성장한 김재박.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파워에이드가 말한다. 두려움을 삼켜라. 스포츠는 나와 겨루는 것이다. 파워로 넘어서라. 파워에이드. 바람의 힘을 나누지 마라. 에어컨. 바람의 힘을 집중하는 하이패스 냉방으로 더 빠르게, 멀리, 더 넓게. 상쾌해 시원하게. 삼성 스마트 에어컨 큐. 고독과 즐거움의 시간들을 나는 당신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세계 피겨의 모델이 되다. 스포츠 외교의 모델이 되다. 그리고 이원의 모델이 되다. 오직 LPG만 생각하고 LPG를 잘 아는 이원. 대한민국 LPG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김재박 감독과 어떤 그 실력이 좀 비슷한 선수도 저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고 봐요. 그 누구도 김재박 감독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최고 유격수. 만약에 김재박이라는 걸출한 유격수가 없었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면 유중일, 뭐 이종범, 유지원 이렇게 아주 정말 재간둥이 있고 대단한 선수들이 유격수 안 했을 수도 있죠. 유격수의 교과서 뭐 이 표현이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유격수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 수비의 역할 부담이 높은 편이다. 김재박의 수비는 거의 신기에 가까웠고 관찰 능력 또한 너무 뛰어났다. 베어스 쪽에서는 땅을 칠러놓습니다. 네, 참 기가 막힌 수비입니다. 최고의 수비수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이고 능력이었다. 김재박 선수는 수비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이게 예측 수비를 많이 하죠. 그 예측 수비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선수로서 힘들어요. 그 영감이 아주 좋게 탁월한 사람이죠. 제4구 밀어쳤습니다. 자, 유격수 김재박 잡았습니다. 어려운 공 잡았습니다. 첫 스타트가 좋았어요. 타구에 대한 그 방향 감각이 첫발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공 잡는 것이 상당히 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는 그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줄 아는 선수였다. 보통의 선수들이 놓치는 공을 뛰어난 감각으로 가장 먼저 잡아냈다. 상대팀의 작전부터 선수 개개인의 특징까지 꿰뚫어보는 센스가 탁월한 김재박이기에 가능한 예측 수비였다. 그 타자의 타구 방향이 이 타자가 밀어치는 타자냐 땡기치는 타자냐 이런 그걸 또 보고 타자의 그 자리 위치의 스탠스 크로스로 섰냐 오픈으로 섰냐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 타자의 배스피트 그 타자가 또 어느 방향으로 주로 확률적으로 우측으로 많이 가는 타자, 좌측으로 많이 가는 타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이제 그 계산하고 들어가서 그 투수가 던졌을 때 타자 배스이 나와가지고 맞는 순간에 그거를 순간에 벌써 미리 자세가 미리 가야줘야만 그런 타구 예측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저는 같이 2년 동안 한 팀에서 뛰어봤는데 오락게임 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오락. 수비하는 모습 또 이 훈련할 때 모습 보면
오락할 때 그 게임 내에서 움직이는 선수 같았어요. 정말 공을 추격해가는 그 기술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또 내야수가 가장 어려운 게 타구의 바운드를 맞히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빠른 타구든 느린 타구든 또 바운드가 서너 번 튀던 뭐 한 2번 튀던 간에 기가 막히게 바운드를 맞춰요. 귀신같이 공을 잡아내는 그는 상대팀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다. 웬만한 공 안타라는 건 잡아가지고 이제 때려가지고 이제 이 어깨가 좋으니까 그쪽으로 날아갔다 하면 벌써 잡았다 하면 아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선발로 나가서 8회 2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는데 2사 2-3루에 3루간 광은영하고 재박영 그 사이로 거의 좌전 안타성 타고요. 그러면 2사기 때문에 2루 주자는 무조건 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제 마운드를 물려주고 하는데 졌다. 저거는 잡아도 잘 잡고 아무리 빠르게 던져도 1루에서 아웃시킬 수 없는 거다 하고 딱 맞는 순간 직감했는데 와, 재박이 형님이 그걸 딱 잡고 노스텝으로 던지는데 정말 빨랫줄처럼 내 허리 옆쪽으로 투수 쪽으로 쭉 가는데 그게 로바운드로 가서 아웃시켰을 때 야, 정말 그때 난 행운하다. 이런 야수하고 하는데 내가 굳이 뭐 피해 다닐 필요가 없다. 정면 승부하자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제3구 빠르고 정확한 그의 송구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3루수가 놓친 공을 잡아 노스텝으로 바로 1루에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 그 누구보다도 강한 어깨를 가진 덕분이었다. 김재박 선수가 워낙 어깨가 좋고 워낙 야구를 잘하니까 이쪽 우익수로 선상으로 빠지거나 우중간으로 빠지면 쎄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는 MBC 포메이션은 김재박 선수가 다 카트를 했습니다. 어깨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잡으면 뭐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뒤로 먼저 가야 될 그런 앞 카트맨이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콜맨으로 가고 김재박 선수가 전부 다 카트맨으로 갔죠. 그래서 좀 방식이 다른 그 팀하고 좀 틀렸죠. 세컨 오바 완전히 우중한 코스입니다. 완전히 뚫었습니다. 바로 안타 김영국 세컨 가고 있습니다. 펜스까지 굴렀습니다. 김영국은 3루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공은 중계되옵니다만은 10개 세입됐습니다. 모든 것은 김재박으로 통했다. MBC 청룡의 중심이었던 김재박, 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유격수였다. 그 당시에 2명이 그런 키플레이어가 있었어요. 당시 오비베어스 팀은 김성근 감독 시절에 모든 키플레이어가 김광수 2루수였고 MBC 청룡은 진재박 선수였고 그만큼 강한 어깨도 있었지만 그만큼 센스가 있다는 거지. 플레이를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예측된 플레이라든가 상대의 수를 읽고 움직이는 거죠. 이제 공을 잡아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공 잡기 이전에 여러 상황을 다 예측해가지고 타구의 강도나 타구의 코스나 이런 걸 다 보고서 다음 플레이를 어떻게 전개해야 되겠다는 걸 알고 플레이하니까 다른 선수보다는 모든 플레이가 반박자 정도는 빠른 플레이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겠습니다. 주자 뜁니다. 공 잡아서 2루 앞 김재박 2루 도루 선고입니다. 뜁니다. 2루동 패아스해야 됩니다. 그가 수비만큼이나 최고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루였다. 눈으로 먼저 읽고 반박자 빠르게 움직인 결과 그는 도루왕까지 거머쥔다. 물론 도루를 하려면 뭐 빠른 발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되지 뭐 돼 있어야 되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투수 폼을 읽는 거. 저 투수가 어떤 습관이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폼일 때 홈으로 가고 어떨 때는 변제를 하고 그 투수의 폼을 먼저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견제구에도 또 잘 속지 않습니다. 워낙 그 투수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습관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 견제를 한다라는 것을 미리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견제구에도 잘 걸리질 않는 그런 그 재치가 있는 선수였습니다. 1루에서 도루할 때도요. 누가 보면 전혀 도루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맥없이 서 있다가 도루 자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맥없이 서 있다가 휙 뛰고. 짧은 안타 때 2베이스 가는 능력은 쇼트트랙 선수가 곡선
질주할 때 있죠. 최대한 짧게 돌지 않습니까? 김재박 감독이 그 하던 베이스러닝이 바로 그런 기술이었어요. 김재박 원 스트라이크 원 볼입니다. 김재박 제3구 쳤습니다. 서드 땅볼 한볼 빠졌습니다. 홈런. 김재박 세컨 뜁니다. 김재박 세컨 세컨에 꽤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는 따라올 자가 없었다. 재치 있는 김재박 주자 플레이. 아니 얄밉게 하지. 뭐냐면 조금 나한테 빠졌어. 그래서 내가 잡아가지고 던지면 벌써 세컨 2루까지 가요. 그래서 난 이제 이거는 뭐 2루까지 못 가겠다 하고 던지는데 재박이는 싹 가다가 그냥 2루수까지 가서 그래서 내가 한 2번 당했어요, 걔한테. 상대 선수가 수비수가 약간의 방심을 혹은 더 동작이 공 던지기 힘든 역동작이랄까 이럴 때 안 가는 척 하다가 베이스 한 베이스를 더 간다든지. 상대가 김재박 감독을 보고 잡으려고 조금 무리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뛸 수 있는 그런 빠르게 늦게 하는 그런 상황을 할 수 있는 아주 센스가 뛰어난 플레이를 했죠. 1구 맞겠습니다. 세컨의 견제 높았습니다. 뒤로 빠졌습니다. 그동안 세컨 하나 서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세컨에 있던 주자는 3루까지 진출. 그는 수비가 방심한 틈을 절대 놓치지 않는 선수였다. 투수의 리듬을 꿰뚫어보는 관찰력과 센스까지 타고난 그의 주루 플레이는 모든 수비수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결국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상대팀은 김재박이 나오며 점수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라운드에 나오기만 하면 꼭 해내고야 마는 선수였다. 투수로서는 승부하고 싶지 않은 주자로 출루가 돼서도 투수들을 많이 괴롭혔고 또 순간순간에 변화를 많이 줬던. 원아웃의 주자는 1루와 3루. 그 순간 홈으로 돕니다. 홈에서 세이프됐습니다. 홈스프링 성공. 김재박 주자도 빠르고 타자도 좋다면 본투보다 오히려 강공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는데 번트를 됐네요. 버닝의 번트입니다. 3루 비었습니다. 3루 비었다. 자, 홈으로 김재박 결승점. 센스 있는 주루 플레이, 뛰어난 판단력, 빠른 발로 만들어낸 결승점. 그야말로 김재박을 한 번에 보여주는 최고의 플레이였다. 흔들어 넣었다고 볼 수가 있고. 선수 때는 여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눈치고 능력이 그만큼 있으니까요. 그것도 김재박 선수는 뭐 타격도 아주 뛰어났고 베이스러닝도 잘하고 그게 상대를 속이고 하니까는 여우라는 변호가 붙은 거죠. 공수 주에 능했던 최고의 유격수. 김재박은 야구를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두뇌 플레이와 센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야구 팬들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잘했잖아요. 한마디로 잘했잖아요, 야구를.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삼박자를 갖춘 선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베이스러닝도 잘하고. 근데 사실 김재박 선수라 그래야겠죠. 지금은 김재박 선수는 하나 더 있죠. 워낙에 야구 센스가 뛰어나. 그러니까 타고난 선수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제4구 쳤습니다. 피자 옆으로 쇼스탑 김재박 1회 토스 아웃. 다시 1회 성공. 아웃됐습니다. 병살타. 그는 선수를 넘어 그라운드에서 감독 역할까지 해내는 그야말로 만능 선수였다. 벤치에서 수비 코치라든가 감독이 수비 위치 이동시켜놓고 시프트 걸어가요. 그런데 김재박 감독이 현역 때는 김재박 감독이 다 했어요. 유격수 보면서 외야수 수비 위치 다 조정하고 내야 수비 위치 다 조정하고 심지어는 위기 때 마운드 위에 내야를 다 불러서 본인이 지시 낼 때도 있어요. 감독 코치는 벤치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라운드의 감독이었죠. 항상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말은 많이 안 해요. 그런데 항상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쉿! 하고 불러요. 싹 보면은 항상 그 무언에 지금 상황을 알고 하라 이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공을 던지라는 얘기겠죠. 이 상황은 그라운드 볼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아니면 이 상황은 뭐 좀 어렵게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거를 그 순간순간마다 마운드에 있는 투수에게 쉿 하면서 딱 보면은 딱 생각하라고. 누구보다 잘 치고 누구보다 빨랐던 선수. 김재박은 그저 훌륭한 유격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명유격수의 원형이었다. 그의 완벽한 플레이를 볼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야구 팬들에게는 즐거움이었다.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 5번에 도루왕, 득점왕까지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를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화려했던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1996년) 김재박은 야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다. 모든 이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현대 유니콘스의 초대 감독으로 선임된 것이다. 프로 와서 쭉 보면 뭐 감독 자리가 뭐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선수 때 보면 한 1, 2년 하면 바뀌고 1, 2년 하면 바뀌고 막 그걸 뭐 선수 때 뭐 수차례 봤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 좋은 감독이 되고 오래 할 수 있는 감독이 되겠다는 좀 그런 자세로 사실 뛰어들었어요. 그는 최고의 유격수였던 선수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감독의 위치에서 선수들을 지도했다. 작전을 그 선수 개개인에 맞게끔 이렇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고,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냉정하시고 또 선수들 기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냉정하시면서 또 배려해 줄 때 확실하게 또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잘 이루어져서 아마 저희 팀이 좀 계속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김재박은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하는 작전으로 강력한 꼴찌 후보였던 현대를 창단 첫 해부터 한국 시리즈에 진출시키며 파란을 일으켰다. 스타 출신 감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40대 젊은 스타 감독의 첫 성공을 당당히 보여준 것이다. 감독으로서 처음 맞이하는 한국 시리즈. 최대 강호 해태 타이거즈와의 맞대결로 3차전까지 1승 2패로 현대가 뒤지고 있는 상황. 4차전에서 김재박 감독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깜짝 카드를 내놓았다. 마무리 투수였던 정명원을 선발 투수로 등판시킨 것이다. 그때 당시는 사실 선발이 사실 좀 부족했어요. 그래도 뭐 명원이가 한 80개 이상은 던질 수 있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 6, 7회는 던질 수가 있겠다고 판단했죠. 투수의 투블에서 5구 맞은 이건열 선수 제5구 스트라이크 아웃 되었습니다. 몸쪽 직구 원아웃 이건열. 자, 3제 외곽 쪽 공. 역시 그 포크볼은 별로 구사를 안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그 외곽 쪽과 내각 쪽 공에 그 각도가 있습니다. 원아웃의 주자 없이 대타입니다. 2번 타자 제3구 스윙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4대0 완봉 완투승. 정명원 노히트 노런을 세웠습니다. 노히트 노런을 세우는 김재박의 작전 야구가 성공한 순간이었다.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노히트 노런 세우는 정명원 투수입니다. 아, 이거 대단한데요. 해태하고 2승 1패로 만약에 여기서 지게 되면 거의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감독님이나 코치들이 그 판단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이 팀에서 누가 가장 이렇게 던질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명원이가 그 예전에도 한 번씩 던졌을 때 승률이 좋았고 나갈 때마다 했고, 또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약간의 좀 불안한데 편안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한번 선발을 한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운 좋게 뭐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저한테도 평생 잊지 못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것도 감독의 감 아니겠습니까? 시리즈까지 왔다면 선수들, 뭐 한국 시리즈를 치는 선수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또 정명원 투수가 그때까지만 해도 마무리였지만은
뭐 출장 기회가 조금 뭐 적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가장 뛰어난 구위를 갖고 있는 선수가 이 경기는 해줘야만이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 뭐 이런 판단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제7구 뒤로 잡았다. 윤명수 이승용 5대2 98 한국 시리즈 현대 유니콘스 우승입니다. 장단 3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그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 감독으로서는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그 후 김재박의 현대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고 두 번이나 더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맛보았다. 뛰어난 센스로 작전 야구를 선보이며 젊은 스타 감독으로서 눈도장을 확실히 찍은 것이다. 보면 누구나 예상을 하는 그런 작전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코치나 선수들도 생각도 안 했는데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 그럴 때는 야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이 강심장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김재박. 이날도 어김없이 팀의 승리를 위해 작전 야구를 선보였다. 자 바깥쪽입니다. 앞으로 공은 몸쪽으로 안타입니다. 조용준 선수를 바로 투입하네요. 마무리 김내 34세이브에 조용준 투수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선수 때 우리가 흔히 여우다는 표현을 가지고 맞아. 감독 돼서도 마찬가지 그 여우라는 그 표현을 또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참 이 뭐라 그러나 이 선수나 게임을 풀어가는 이 머리 회전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순간순간적으로 잘 판단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죠. 스트라이크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6대2로 마무리 투수를 조기 투입하는 작전을 펼친 현대는 귀한 첫 승을 가져왔다. 그러나 1차전을 시작으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현대와 삼성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경기를 펼쳤고 6차전까지 2승 2무 2패인 상황. 그 누구도 앞으로의 분위기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7차전 6회 말 현대의 공격. 넉점이나 투져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어질 현대 6회 말 공격입니다. 1, 2루가 빠집니다. 안타합니다. 1루에 출루하는 이승용. 일단 찬스를 만들어줬어요. 그 사이 김재박은 더그아웃에서 뭔가 지시를 내렸다. 대타 전근표. 대타 선수를 내보내는 작전이었던 것. 변하고 우측 파울라인 안쪽 세웁니다. 자 1루 주자 이승용 2루 돌았고 3루에서 멈춥니다. 2루타가 터집니다. 대타 성공. 좌타자 대타 강병식 선수가 나옵니다. 높이졌습니다. 김경수가 뒤로 갑니다. 계속 내려가면 타고 뒤쪽에서 원바운드로 담장 맞습니다. 3루 주자는 홈을 밟았고 2루 1루자 2루 3루 돌아서 홈으로 옵니다. 2타점 3루타 강병식 대타 작전 성공. 두 번째 대타 선수까지 성공하며 순식간에 한 점 차로 점수 차를 좁힌 현대. 김재박은 여기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전주로 원아웃 1-3루 번트 스퀴즈 성공. 1루에서 아웃. 6대6 동점입니다. 아예 초구의 스퀴즈로네요. 기다리지도 않는군요. 저는 막 초구에 많이 또 되는 편이고, 능력 있으면 초구에 그냥 바로 그냥 그럼 깜짝깜짝 놀라죠. 그거는 팀의 사전 따라서 달라지지 않냐 싶어요. 또 예를 들어서 김재박 감독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작전 수행 능력이 정말서 높은 아이들이 많았지 않냐 싶어. 그러니까 할 수 있었지 않냐 싶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수행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팀 자체를 잘 만들었지 않냐 싶어. 어떤 점에서는. 김재박의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으로 7차전은 무승부로 끝이 났다. 그 여세를 몰아 현대는 8차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9차전 2회 초 이미 7점이나 앞선 상황으로 한국 시리즈 네 번째 우승의 문턱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상당히 강하게 지금 잠실구장 내립니다. 그래도 경기는 계속됩니다. 뭐 7회나 8회를 되면 무조건 사실 좀 끊어야 될 상황이거든. 보통 리그 같으면 끊어야 될 상황. 근데 이거는
시리즈고 9차전이고 이 워낙 뭐 경기 자체가 큰 게임이니까 이기는 팀으로서는 끊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당연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1번 타자입니다. 2루수 잡았습니다. 미끄러지면서 1루에서 송구 아웃.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8대 6입니다. 김재박 감독이 마운드에 갑니다. 방심한 사이 위기가 찾아왔다. 김재박은 삼성으로 가는 경기 흐름을 끊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비가 뭐 워낙 많이 오고 뭐 땅 자체도 뭐 물이 막 철벌철벌 됐으니까 뭐 던질 수 없는 사실 상황은 안 됐었어요. 없지만 어떡하냐. 지금 뭐 경기를 여기서 끝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건 네가 뭐 어떡하든 이건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뭐 하여튼 조용진한테 맡기고 내려왔죠. 1루점 땅볼 1루수 이승용 잡아서 베이스 밟습니다. 2004 한국 시리즈 현대 유니콘스의 우승. 김재박의 작전은 통했고 결국 2004 한국 시리즈 우승은 현대의 몫이었다. 내가 그 네 번째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인상 깊었던 것이 나를 가르쳐준 스승님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나는 스승님들의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그것이 우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영리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공한 어떤 그 사례를 내가 모델로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쳐준 그 스승님들의 실패를 사례를 잡고 모델을 잡아가지고 나는 이런 실수를 안 하겠다. 그러고 자기가 감독 생활을 한 것이 결국은 우승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생각이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현대의 4승 신화를 이끈 감독으로 세간의 기대를 갖고 LG 트윈스의 사령탑을 맡게 됐지만 그의 LG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 날이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자 감독도 선수들도 팬들조차도 모두가 견디기 힘든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갖춰져 있는 게 몇 개가 없으니까 다 처음부터 준비를 해가 처음부터 또 갖추고 시작하려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팀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했다. 결국 2009년 최연소 통산 900승을 달성한 감독의 명예를 얻게 된다. 역대 프로야구 감독 중 최단 시즌, 최단 경기, 최연소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그라운드의 여우는 역시 죽지 않았다. 900승의 의미보다는 1000승에 대한 아쉬움. 다시 한번 현장에 복귀가 된다면은 아마 김재박 감독도 다시 현장을 지금 꿈꾸고 있을 거예요. 900승의 의미를 저는 1000승에 대한 도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네요. 기분에서 기분으로 끝난 게 제 야구고 항상 뭐 지금도 뭐 지도자로서도 뭐 제자들한테나 모든 게 뭐 기분을 가르치고 싶고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만한 또 보답을 또 해줘야 되고 빨리 그 또 팬들 앞에 나와서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고 일단 뭐 빨리 현장에 선동열 스트라우 랩트 기아 타이거즈의 SK 와이번스의 5차전의 대단원의 막을 2009년 잠실 야구장. 기아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2연패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팀을 구한 것은 바로 이용규였다. 이날 이용규의 모습에서 팬들이 떠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김재박이었다. 우리나라 야구사에서 아마
평생 기억될 그 개구리 번트가 저도 가장 기억이 나요. 뭐니 해도 뭐 82년도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아니겠어요? 82년도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뭐 개구리 점프 뭐 스키즈 했다는 얘기인데 27년 전 바로 그곳 일본을 상대로 극적인 동점 안타를 만들어냈고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